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전력기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침체기를 좀 벗어나면서 이익률이 회복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 무거웠던 전력기기나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분명히 인프라 수요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요. 관련돼서 오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인프라 관련된 기계, 전력기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올해 이제 보니까 이런 뭐 기계, 전력기기, 인프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 핵심은 뭐예요? 전쟁이 끝날 거 기대하는 건가요? 아니요, 뭐 전쟁이 끝난다기보다는 네. 지금 전력기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이제 최근에 이게 관련된 전력기기 3사업,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네. 그다음에 LS일렉트릭 사실 좀 되게 무거운 주식들이긴 무겁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의 4분기 실적에서 보면 네. 성장성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대형 전력기기 관련된 매출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수요가 증가되는 실적 호조가 나온 거죠. 실적이 좋아진다. 네, 그래서 지금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전력 사업부가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별 레버리지 이유 때문에 이익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4분기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12억 정도로 흑자 전환까지 하면서 영업이익률 7.6% 정도 기록했습니다. 뭐 원재료가 상승 요인이 뭐 166억까지 포함한다면 영업이익률이 아마 거의 10%에 달한 정도인데요. 과거에 아주 좋았던 시절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한 15, 16%까지 OPM 마진율이 나왔던 회사들이거든요. 그렇게 마진이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정도 잘 나올 때 15%면 잘 나오는 거네요. 네, 그죠? 그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보통 제조업들이 뭐 하이 싱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 정도까지 전력기기들이 나왔었어요. 예. 2010년대 뭐 초중반 정도에 네, 그때 네. 좀 나왔었는데 그 뒤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제로라든지 거의 마이너스까지 적자까지 가는 모습이 최근에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 4분기 실적을 보면 실적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OPM 마진율이 거의 10%에 달하는 회사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효성중공업의 전력사업부도 영업이익이 328억 정도 나왔는데 뭐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4.3% 정도 뭐 로싱글, 미드싱글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원재료가 상승 요인 70억 정도를 포함하면 영업이익률이 5.3% 수준으로 일단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적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BP 정도 수준까지 빠졌던 영업이익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종목은 10%대 가까이 그리고 일부 종목은 5%대 이상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제 OP 마진율이 개선된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요.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실적이 다소 아쉽긴 했지만은 대형 전력기기 위주인 인프라 전력 사업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해외 매출 쪽이 54%나 급증하면서 네. 특히 이제 북미 지역 미국 쪽에 관련된 매출단이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수주를 본다고 하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연간 수주 규모가 29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전년비 60%나 급증하고 있고 수주 잔고가 27억 1천만 달러 정도 되면서 51%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북미라든지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선박 기자재 등 세 축이 모두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전력사업부 같은 경우에 동기 신규 수주가 2조 6천억 정도, 수주 잔고는 3조 3천억 정도 기록하면서 약 44% 정도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전력 부분이 신규 수주가 2조 원 정도로 전년비 118%나 급증했고요. 수주 잔고도 1조 9천억으로 104%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전력기기 관련된 수출 관련해서 2022년 약 3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면서 21% 증가하고 있고 물량 증가가 5.7% 금액 증가는 14.9%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률 마진 회복도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대형 전력기기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단가가. 근데 최근에 간접 지표를 볼 수 있는 미국의 전력기기 가격 지표 프레드라는 게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2023년 1월에 335포인트 정도인데 이게 기준이 1999년도를 100으로 놓고
기준으로 이 가격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1월 달 프레드 지표가 전력기기 가격 지표가 335포인트 정도 되면서 2021년 평균 232포인트 대비 거의 45%를 급증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력기기 가격 단가가 상당히 많이 급증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OPM 마진율이 여기에서 국내 전력기기 관련 회사들도 수주 잔고가 계속 늘면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니까 상당히 좋아지는 국면 다시 볼 수 있죠. 전력 기계 이런 네. 쪽이 이제 실적이 기본적으로 좋다는 거고 수출이 잘 된다는 네. 건데 그러면 이제 그 경기는 사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경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야 그죠? 뭐 발전기라든지 전력기 네, 네. 클 것인데 네. 경기는 침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업황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은 네. 북미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있었다는 게 아마 한 1, 20년 정도 전에 대규모 투자가 있었죠. 그 뒤로 대규모 투자가 한 20년 가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미 쪽에 대규모 투자가 있던 설비들이 노후화돼 가지고요. 교체 수요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경기가 좋으면 또 수요가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한 축이 있겠지만 수요와 상관없이 이 북미 쪽에 너무 노후화된 예. 이 설비 수요가 결국은 교체 수요가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수주 잔고가 국내에서 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인쇼링 그러니까 북미 쪽도 노후 설비가 이렇게 새롭게 다시 재정비되면서 수주 발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쇼링 북미도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서 뭔가 공장을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랜트 관련된 뭐 해외 뭐 IT라든지 뭐 우리가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등등 북미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인쇼링 그 관련된 공장이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프라 전력기기가 또 설치가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투자가 또 많죠. 뭐 우리가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투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전력 수요 기기 어떤 수요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도 당연히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 수요 투자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이제 경기와 상관없이 재정 투자가 사실 집중이 네.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말씀하셨던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에 또 새로운 뭐 그렇죠. 네옴시티라든지 등등 개발하고. 네 그런 사우디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유가가 약간 회복되면서 사실은 일정 부분 또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또 사실 뭐 약간 좀 멀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최근에 튀르키예 강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또 튀르키예 네. 쪽도 강진과 관련된 어떤 약간 전력 수요 관련된 새로운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전력기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침체기를 좀 벗어나면서 이익률이 회복되고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 무거웠던 이 관련된 전력기기나 변압기 관련된 예. 종목들 관련해서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친환경으로 가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죠? 친환경도 결국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전기 맞습니다. 에너지를 기존에는 뭐 석탄이나 석유를 만드는 거를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혹은 뭐 수소나 네. 이것도 결국 그 전기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도 하고요. 북미 지역은 좀 재밌는 것이 네. 대부분 윈드라든지 그다음에 솔라, 그러니까 뭐 음. 태양광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서쪽에 이게 서남부나 서쪽에 많이 설치되어 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력 수요는 동쪽 지역이 상당히 전력 수요가 그렇겠네요. 많죠. 네. 공장이라든지 대도시들이 그쪽에 있기 많으니까. 때문에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 관련된 수요가 그래서 상당히 긴 거리를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전송을 해야 되니까. 네네 전력 수요만 관련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에 구조적인 어떤 이슈가 사실 아까 좀 전에 질문 주셨던 뭐 경기가 안 좋은데 이게 많이 들어갈까요라고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재정 투자 정부의 어떤 재정 투자가 이렇게 집행되면서 전력망 관련된 수요가 발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의 발주 관련된 수주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드렸던 수주가 굉장히 좀 종목별로도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또 수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출 볼륨이 커지면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과거에 한 10% 중반 정도까지 이익률을 구가했던 것이 뭐 적자라든지 일부 비비 수준까지 이익률이 빠졌던 것들이 일부는 10%, 일부는 뭐 5%, 6% 이렇게 이익률이 회복이 되면서 이 회복 구간에 초입 구간에 좀 접어드는 단기적인 그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가운데서는 포커스가 뭡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인프라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 보면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뭐 그다음에 최근에 올라왔던 현대두산인프라코와 이런 네네. 굴사이 같은 건설 기계가 있고 그렇죠. 네네. 지금 좀 주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력기기. 전력기기. 예, 그다음에 또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전선업체 이런 것도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선. 네. 그것도 사실은
범위를 크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 중에서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출 거예요. 네, 결국은 굴삭기 시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중국 쪽의 최근 굴삭기 데이터를 보면 1월에 굉장히 부진했고요. 전체적으로 건설 기계 쪽에 굴삭기 쪽은 그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이제 재건 기대감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정말 우리가 업체가 얼마나 갈 것인가 문제는 또 좀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기대감이 예. 있긴 하지만 발주를 우리나라 회사가 받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중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새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시장에 있는 중고 장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좀 앞서서 주가들이 좀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고 약간 보수적인 뭐 어떤 관점에서 네. 조금 보시는 게 지금은 좀 맞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재건 관련된 뭐 발주를 정말 받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좀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력기기 변압기 이쪽은 좀 다르죠. 북미 쪽의 발주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실제 4분기부터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이익률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4분기에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에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전력 기기 3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 이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들 기업들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은 이제 그런 리포트들도 최근에 있습니다. 이제 북미 쪽에 네. 그런 인프라 투자를 주목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출을 이들 기업들도 국내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해외 네. 쪽의 수주권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뭐 북미, 중동 이런 쪽에 세축이 좋았고요. 선박 기자재 쪽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결국은 이제 핵심은 북미와 중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력 기기 쪽 주가 부분들은 반영이 최근에 잠깐 네. 움직인 적이 있죠. 예. 얼마나 좀 반영이 돼 있을까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 뭐 최근에 실적을 보면 뭐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실적이 좀 눈에 띄게 좋았었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일렉트릭, 효성그룹주들도 최근에 뭐 굉장히 뭐 효성 TNC도 그렇고 스판덱스도 효성그룹 주셨던데요. 네, 효성 네. TNC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동률이 올라오고 네. 재고가 뭐 엄청나게 빠져 있다는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이 뭐 특수 관련된 뭐 이렇게 스판덱스 쪽은 많이 팔린 것 같아요. 네. 애슬레틱 관련된 쪽이라든지 우리가 뭐 요가복이나 뭐 이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특수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 관련된 스판덱스 쪽이 상당히 호조기 때문에 아마 효성 TNC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좀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현대일렉트릭도 있고 아마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여기 다 기업 분할한될 거예요, 그죠? 네. 그때 이제 기업 분할하면서 각각의 회사들이 그죠 뭉쳐 있을 때는 비리비리하다가 그죠 각각의 회사들이 하나씩 재평가를 시작하니까 네. 시청 엄청 늘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LS 그룹도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LS 전선, LS 니코동 이게 좀 이 계열이 쭉 네,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좀 무거운 주식이긴 하죠. 네. 뭐 어떨 때는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개인들이 조금은 답답해 할 수도 있는 섹터이기도 하지만 네. 근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뭐 변압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이슈가 또 있다고 하면 니치 마켓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또 주가가 아직 안 움직인 건 아닙니다. 4분기 실적 나오면서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지금 현대일렉트릭 포함한 종목들이 네. 한번 반짝 움직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실적을 보면서 아 달라졌구나. 최근에 몇 년간의 흐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좀 주가가 한번 움직인 적이 최근에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별개로 관심이 아예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약간 이런 기업들이 다 중형주란 말이에요. 네. 시장에서 보면 그죠? 대형주는 안 들어가고 소형주가 아닌. 근데 또 이런 중형주급의 기업들을 주목하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그럴 수도 점에서는 있습니다. 이 중형주를 주목한다는 점에서도 네, 전력 기기 업체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이제 뭐 그러네요. 처음에 말씀하신 저 궁금증은 뭐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싶을까 했는데 그 인프라나 전력 기기가 좋아지는 이유가 꽤 많이 국내외나 네. 글로벌 환경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